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주먹은 갑자기 날아온다입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는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대단히 강했는데 증시만 강했을 뿐 무언가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부터 미 10년 국채가 살짝 밀리기 시작한 것, 그리고 금과 은도 살짝 밀린 것이 뭔가 이상했죠. 오늘 CME 전산장 시작하고 나서 이 현상은 아시아 증시가 내내 좋고 유럽마저 폭등을 하는 가운데도 이어졌는데 채권이 계속 밀리고 또 금과 은이 밀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간 이 세 종목에 말도 안 되는 랠리가 있었고 그러한 랠리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가 생겼지만 그게 밀리게 되면 증시가 과연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야 했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와 또 유럽 증시가 연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장 시작 전부터 0.5에서 1%에 가까운 상승이 이미 일어나서 오늘부터 제대로 된 슈팅이 또 시작되는가 하였는데 의외로 장 시작 후 나스닥 지수만 또 냅다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스닥 선물의 매도가 한참 나오다가 또 그 상당량 위로 말리는 꼬리를 달고 마감했던 것처럼 오늘도 초반에는 생각보다 밀리지 않고 점심시간 무렵에는 심지어 장중 반등이 꾸준히 나오면서 플러스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금과 은이 시세가 21선까지 조정을 받았을 뿐 더 밀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장 시작 이후로, 그러니까 전산장 이후로 스트레이트로 계속 점진적으로 매도가 나와서 유럽 시장이 시작하고 나서도 또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 선물들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러셀 같은 경우에 1.3% 상승, 그리고 다우도 1% 넘는 그런 상승이 있었던 상황이죠. 어쨌든 장중에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탄탄해 보였는데 그러나 금과 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 시작 전만 해도 이 위험 자산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장 마감 2시간 동안 1.8%가량 스트레이트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우와 러셀도 어쨌든 버티다가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죠. 그런데 이 다우와 러셀이 윗꼬리만 달았을 뿐 하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물 기준으로 보면 갭상승이 거의 1%가 나왔기 때문에 갭상승 후 1%짜리 음봉이 나온 것이라고 해서 상승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지만 뭔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쨌든 위험 자산들이 장시작 전만 해도 좋았다가 이 나스닥이 급락으로 구리도 하락 전환하고 또 원유도 하락해서 마감했죠. 그리고 장중에 0.5%가량 상승했던 유로화도 윗꼬리를 달고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어제까지만 해도 좀 엄청난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날아온 주먹에 이길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증권 시장의 개별 시장을 좀 살펴보면 아시아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전일에 이어 장중 1.8%까지 스트레이트 상승하고 나서 점심장 이후부터는 기간 조정에 들어가서 1.2%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내일이 이 코스피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처음에 오전장에도 콜옵션 커버링이 나왔고 점심 이후로 콜이 이제 과다하게 이제 올라와 있다는 것을 반영한 그런 콜 매도가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콜옵션이 굉장히 비싼 상태고 또 풋옵션도 외 가격은 그렇지 않지만 등내 가격은 여전히 비싼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케이 선물은 또 12시 때까지, 그러니까 점심시간까지 스트레이트 상승을 하다가 장 마감 후에는 유럽 세션이 상승을 반영을 해서 추가로 1% 정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서 니케이 선물은 현물 기준으로는 장 마감 가격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고 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유럽 전산장 시작까지 달렸는데 미국이 눌림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국가 모두 로컬 이슈로 올라서 이제 끝난 것이라 이길
오늘 이제 나온 이 전산장에서 나온 금과 은이 하락 그리고 국채의 하락을 모두 다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증시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가 오늘이 금과 은 하락 그리고 국채의 하락을 어떻게 반영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독일이 GW 경기기대 지수가 71.5포인트로 대단히 잘 나왔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구간에서 향후 6개월간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냐, 0 이상이면 포지티브, 0 미만이면 네거티브인데 71.5포인트가 나왔다는 것은 컨센서스 대비로도 많이 나왔지만 대단히 잘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해서 급등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미 어제 유럽 콜옵션에서 감마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그리고 본장 시작 후 콜 감마 엣지가 나오면서 상승이 이어졌고 그리고 지표가 더 잘 나오면서 폭등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계속 국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 10년 국채의 하락은 그간 워낙 변동성이 적었던지라 하락폭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간 탄탄하게 받쳐오던 이평선을 한꺼번에 깨버렸다는 것에서 의미를 둘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 어떤 믿음이 있었죠. 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초저금리 지속이 확실하고 그에 따라서 이 나스닥 테크 섹터나 골드, 실버 등이 형성되었던 말도 안 되게 높은 프리미엄에 대한 정당성이 오늘부터 좀 뭉개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신호로 국채의 하락을 해석해 봐야겠습니다. 유로화는 유럽 증시 급등과 함께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죠. 지표가 잘 나오면서 유로가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 세션 오픈하면서부터 밀린 금과 은은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유럽 세션 내내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로화가 상승을 하는데 금과 은이 계속 밀린다.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즉 달러와 약세가 금과 은 같은 자산을 펌핑했던 또 다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유럽 지표가 잘 나오면서 달러화가 다시 약세를 보였죠. 그런데 금과 은이 반등 못한다? 이것은 그냥 달러화 약세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간 달렸던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드 이코노미로의 로테이션이 일부 나왔지만 추가로 투자 심리가 약화되어 섹터 로테이션이 계속되지 않고 그냥 다들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살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엔화는 끝까지 밀리면서 유로엔이 그래도 양봉으로 버텼다는 것, 그에 따라서 아직은 유럽 시장과 같은 올드 이코노미가 조금은 버티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달러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나름 의미 있는 흐름이 지속될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조정인 명분으로 시장이 이제 해석할지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골드와 실버가 과연 얼마나 밀렸느냐? 골드는 마이너스 5.67%, 실버는 마이너스 15.02% 하락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하락이죠. 그런데 골드는 지난 2주간의 상승을 다 밀어낸 것이고 은은 직전 한 주의 상승을 되감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추세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지금 남은 한 3일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과하게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오버나잇을 각오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먹이 날아온 것은 첫 번째는 피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피할 수 있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상승장에서의 조정은 느닷없이 찾아오지만 처음 조정이 나오면 거기서 바로 계속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구리는 좀 많이 아쉬웠죠. 이번 주 주봉 양봉을 굳힐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급락으로 눌린지라 이 길 아시아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양태에 따라서 다시 양봉이 나올지 아니면 완전히 하락 조정으로 전환될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원유도 아시아와 유럽 세션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단식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한하게 미국 본장이 열리면서 아주 점진적인 하락세가 나와서 전산장 마감 때까지 사실상 반등다운 반등 한 번 안 주고 스트레이트로 밀려서 윗꼬리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윗꼬리 크기가 1.8%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윗꼬리이기 때문에 조금 그림이 이상해졌죠. 그리고 이번 주 거래일 3거래일밖에 안 남은 것을 고려한다면 상승 전환이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같은 기름 주식들이 종가까지 눌려서 음봉이 나온 것을 감안한다면 이 길 원유 재고 발표 시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은 한 추가 하락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 개별 종목 몇 가지를 언급하면 테크 섹터는 거의 죄다 시퍼렇게 마감을 했고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구글, AMD 등 그간 달렸던 종목들이 제법 흠집이 난 상황이라 추가로 한 번 더 밀어버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골드와 실버는 21선을 한 번에 깨서 저 아래로 내려간 상황인지라 나스닥이 오늘 장 후반에 잠깐 21선 터치하고 올라왔다지만 이 길 얼마든지 한 번 더 21선을 트라이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 금융주는 JP모건부터 골드만, BOA, 웰스파고, CME, 블랙록, AIG 같이 IB나 리테일이나 증권이나 자산운용 보험업까지 모두 금융주라면 모두 강하게 올라서 마감을 했고 이것은 섹터 로테이션이 어쨌든 일어나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총평하면 주도주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도기가 시작된 것 같고 변동성이 증가가 수반되는 상황이므로 당분간 리스크를 관리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은 코스피 선물옵션 만기일이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기가 아니고 내일이 만기군요. 제가 시차가 있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대응 잘 하시고요. 이상 델타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